과거 시험관과 시골 선비. 죽전 김진규는 숙종비 임경왕 후에 오빠이자 문장에 뛰어나 반교문 교서, 서계를 많이 작성한 문신입니다. 반교문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알리는 교서이고, 서계는 임금의 명령을 받은 관원 복명서를 가리키니 김진규는 중요 문서를 도맡아 쓴 것입니다. 김진규는 과거 시험에 관계된 시험관인 시관으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물론 과거 지망생인 거자들에게까지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김진규가 고향으로 성묘 갔다가 회시가 임박하여 그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회시는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2차로 치르는 시험이며, 여기에 합격해야 비로소 관직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인재들이 나타나려나. 김진규가 말을 타고 가다가 문득 주변을 살피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시골 선비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선비는 말에 탄 채 줄곧 책만 볼 뿐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선비는 많이 봤어도 타고 가는 말 위에 앉아서 책을 읽는 선비는 처음 보네. 김진규는 선비보다 앞서가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어느 주막에 들렀습니다. 잠시 후 조금 늦게 주막에 도착한 그 선비는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주막에서 글 읽는 선비를 보지 못했으니 참으로 별난 일이로다. 김진규는 한시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오직 책만 보는 시골 선비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도 말 위에서 책만 보더니만 지금도 그러하니 어쩐 일이시오? 시골 선비는 잠시 책을 덮고 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부친께서 급제를 소망하시기에 그에 응하고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과거운이 없는지 번번이 낙방해서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골 선비는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선비에게 김진규가 물었습니다. 보고 있는 그 책은 무슨 책이기에 줄곧 손에서 떼지 않는 거요? 시골 선비는 손에 쥔 책을 잠깐 보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은 글의 초고인데 요즘 종종 정신이 흐려져서 잘 잊어버리므로 늘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잠깐 봐도 되겠소? 남에게 보여주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선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책을 내줬고, 김진규가 양해를 얻어 살펴보니 글솜씨가 매우 뛰어났으므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거 공부 수준이 이렇듯 높은데도 여러 차례 낙방했다니 믿어지지 않소. 이는 전적으로 담당 시험관의 책임으로 여겨지는구려. 그런가요? 저는 하도 여러 번 낙방하니 이제는 과거 공포증이 생겨서 과장에만 들어가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모두 잊어버리므로 이렇게 항상 눈에 익혀두어야만 한답니다. 선비는 시험 장소에 대한 공포감을 토로하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응시하지 않으려 했는데 노친이 간절하게 청하셔서 부득이 내키지 않는 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선비는 과장을 말하면서 새삼 두려워졌는지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규는 학문 실력도 뛰어나고 효심도 깊은 시골 선비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노력해 보시오. 공든 탑이 무너질 리 있겠소? 두 사람은 서둘러 식사한 뒤 길을 재촉하여 서울에 당도하자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윽고 회시가 시작되어 선비는 과장으로 들어갔고 김진규는 상시관을 맡았습니다. 상시관은 과거 시험의 시간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응시자들이 시권을 제출한 후 김진규는 평가를 위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시권은 과거 볼 때 글을 지어 올리는 종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김진규는 그 가운데 잘못 쓴 글자가 많은 시권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그 선비의 것이로다. 김진규가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진규가 주막에서 시골 선비의 글을 봤을 때 뛰어난 문장 사이사이에 이따금 잘못 쓴 한자가 있었는데 그 특징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김진규는 상시관으로서 다른 시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권을 살펴보니 늙은 선비의 글솜씨가 분명하오. 이번에 우리 시관들이 적선 한번 합시다. 여기서 늙은 선비란 과거에 수차 응했으나 어딘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급제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다른 시관들이 동정하여 동의했습니다. 이에 김진규는 그 사람을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붙이기 위하여 봉한 부분을 뜯어보다가 김진규는 의아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응시자는 시권 오른쪽 위에 이름, 나이, 거주지, 3대조 조상의 성명 관직을 적습니다. 응시자가 답안을 제출하면 그 부분에 종이를 덧대서 봉한 후에 채점관이 답 부분만 보고 평가합니다. 채점이 모두 끝나면 이름 부분을 가린 봉인을 뜯어내고 합격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시골 선비로 여겨지는 시권 작성자의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김진규는 시권의 주인공을 낙방 경험 많은 시골 선비로 확신했기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회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므로 여러 차례 과거에서 떨어졌다면 최소한 30살이 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엉뚱한 사람을 뽑은 건 아닌지 모르겠군. 그렇지만 확인해 보니 그 시골 선비가 맞았습니다. 김진규는 그 선비가 인사차 찾아왔을 때 덕담을 건넸습니다. 여러 차례 낙방 끝에 이렇게 급제한 일을 거듭거듭 축하하네. 그러자 선비가 이전과 다른 말을 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과거를 치렀는데 요행으로 급제했습니다. 김진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양친 봉양을 잘하게 되었으니 무척 다행일세 그려. 그에 대해서도 선비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는 양친이 다 안 계십니다. 뭐라? 과거 응시도 이번이 처음이고 양친도 계시지 않는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난번 길에서 만났을 때와 너무나 다른 대답이기에 김진규는 불쾌한 표정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지난번에 나를 속였느냐? 김진규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자 선비는 그제야 머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근본 회시에 대감께서 상시관을 맡으리라 짐작했습니다. 하여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급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그만 저지른 일입니다. 저의 죄를 잘 알겠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룩한 시골 선비인 줄 알았는데 치밀하게 준비해서 속인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진규는 어처구니가 없어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어설프게 웃고 마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